자, 대통령 김건희가 어우 씨 박성재를 갖다가 들들들 볶았네요. 드자비를 했어 아주. 아니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드자비를 해도 괜찮은 관계야? 그러니까 상당히 그 법무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심지어 김명수 사건을 방치하냐 그러면서 질타를 했다고 그러는데 난 이 기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간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질타라고 표현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마치 자기 업무 보는 사람 같잖아. 이거는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 이거 불법 간섭이잖아. 어. 이거는 질타가 무슨 질타야. 아까 정경심 교수님한테 검찰이 7년 구형하면서 뭐라고 찌꺼렸더라? 국정농단급이라고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했잖아. 제정신이 아니야. 국정농단이 이런 게 국정농단이야. 씨발놈들 데려다가 아주 대가리 퍽퍽 박으면서 공부 다시 시켜줄까 보다. 아주 콧구멍에다가 청양고추를 꽉꽉 박아줄까 보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그게 지우면 복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텔레그램 본사에서 빼줬거나 그런 식으로 해줬거나 아니면 이 박성재가 이걸 안 지우고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언제 같이 한번 죽여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가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15일 박성재한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왜 방치되고 있느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진짜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띠르릉 한 다음에 갑자기 이 사건이 속도가 붙었대요. 그리고 웃기는 게 뭐냐면 김명수는요 이번에 그 내란 때 체포 명단에 들어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명수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있었으면 이랬겠나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김명수를 괴롭혔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미뤘다? 이런 의혹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당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거나 지 편은 아니다, 우리 편은 아니다라고 임성근을 왜 괴롭히냐 이거지. 관련한 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임성근하고 둘의 관계도 상당히 끈끈한 관계가 아니었겠냐. 군인 스타일 좋아한다잖아, 김건희가. 딱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임성근처럼 생긴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성근이 사표 내고 도망 못 가게 했다. 김명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김건희가 이렇게 드자비를 법무부 장관한테 그리고 드자비를 하고 있었어. 얘가 예를 들어 뭐 김명수에 대한 뭐 처리가 왜 늦느냐 이런 걸로 따져갖고 행정적인 번호로 한다고 치면 양승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양승태는 지금 1심 끝난 지가 7년이 넘었는데 2심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양승태 사건 다 끝난 줄 아시죠? 안 끝났어요? 네, 아직도 안 끝났어. 1심만 한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들은 무슨 뭐라 하더라? 신속한 정의라 그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참가비가 그랬죠. 그랬는데 양승태 같은 경우에는 1심이 불리하게 나오니까 2심을 아예 안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2심 기다리다 양승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보내고 난 2개월 뒤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통보하고 3개월 뒤에는 비공개로 소환 조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야, 결국에. 법무부 장관 쑤시니까, 김건희가 쑤시니까 그래서 다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잡범들 음주운전 빼주세요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대법원장 관련한 얘기 또는 대법관에 대한 이게 언질이 있었다고 치면 지금 윤석열 때 임명한 대법관 12놈 아니에요. 얘네들도 사실은 이 건이 묻었겠는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가 조작범 빼주고 음주운전 빼주고 마약사범 빼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법관들 임명하고 그 자리 비우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고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치면 진짜로 완전히 국정을 자기 맘대로 갖고 놀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5명입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 당시에 이제 명품백, 그러니까 샤넬백 그 수사를 할 때
검찰 상황 분석글이라고 하는 이 내부 기밀 문서가 보안 문서가 김건희에게 전달됐다.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야 검찰이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너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문건을 갖다 바쳤답니다. 이게 글에 필요함, 보완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찌라시가 아닌 공식 동향 보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는 것들이 김건희한테 다이렉트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검찰 상황 분석 보완요 중앙지검, 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김창진 1차장 특별세팅 구성 필요 보고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 그러니까 야 대화 없이 총장이 혼자 이거 김건희 수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상적인 임무 상황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지금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 거를 총장 보고 없이 밑에 있는 이원석이 같은 애가 한다고 하는 게 명품백 수사를 명품백 수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하는 게 누가 이 얘기를 꺼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감찰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끼야 이거야. 그렇지. 어떤 새끼가 나 건드린다고 했어. 니네 내부적으로 알아와 그래갖고 그 안에서 누가 우리 여사님을 건드렸나 그러고 지네들끼리 회의를 해갖고 회의를 해보니까요. 요런 내용들로 해갖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 앞으로 추가로 더 보완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한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런 중간 문서예요, 이게. 그걸 김건희가 보낸 거는 뭐냐면 야 이원석인지 김창진 1차장인지 알아와. 그러니까 알아와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민간이 얘는 피의자예요. 조사를 받아야 되고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야 누가 나 건드리는 거야? 어떤 새끼야? 어떤 검사 새끼야? 이거 총장도 왜냐면 총장은 자기를 못 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야. 총장은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내가 총장을 쥐고 있는데 그 밑에서 누가 대가리를 들미니? 누구야? 이원석이야? 아니면 김창진이야? 요렇게 내부 동향 보고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야 이거 다 잘라 그래서 다 날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수사팀 구성까지 검찰의 수사팀 구성까지 이거를 파악을 해?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나라가? 거기다가 도이치 사건 자기가 지금 조사받아서 그렇게 막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 여론이 끓고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처분만 바르고 주둥이를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진두주의를 했어요. 도이치 사건 모른다, 나는 주가 조작한 적 없다라고 모른다고 해놓고 그에 대한 수사 발표를 갖다가 발표를 왜 해, 발표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거죠. 이게 텔레그램 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박성재한테 보낸 겁니다. 김건희가. 근데 이게 윤상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냐면은 한동훈하고 이제 윤상현하고 그때 싸울 때입니다. 한동훈은 그때 김건희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한번. 근데 이제 배신 당한 거지, 한동훈이한테. 그때부터 쏴 죽인다고 할 때예요. 그 말에 대한 윤상현 의원이 반박을 자기 페이스북 글에 쓴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야, 윤상현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윤상현 얘기처럼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해갖고 발표 못하게끔 하고 좀 묻어라고 힌트를 준 거죠. 그 윤상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다고 치면 이 글을 작성한 윤상현도 윤상현도 뭔가 이상하다. 건희한테서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건희가 전화를 해서 야 상현아 글 하나 써. 이렇게 하고 쓰면 뭐 반말은 안 했겠죠. 오빠 글 하나 쓰죠. 그래갖고 쓰면 그걸로 가지고 박성재한테 보낸다. 그리고 윤상현 글재주 없어요. 그것도 다 하청주입니다.
제가 그 그만 밑에서 얘기해. 하청하다가 씨부라 그만 얘기해. 엉뚱하게 오해를 사가지고 한동안 힘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윤상현 글도 보내고 난 7일 뒤에 검찰이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의 그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마음대로 법무부 장관을 질책하고 수사도 지휘하고 야 뭐 좀 알아오라 시다발이 부르듯이 법무부 장관을 부린 거예요. 김건희 따위가. 그래서 나는 이러한 공작질을 할 때 김건희 머리에서 이게 국회의원 누구 만만한 놈 시켜갖고 이런 얘기 좀 꺼내고 그거를 좀 언론이 마사지 해준 다음에 무혐의 발표 가자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를 건희가 내놓진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대가리 돌아가는 애가 이런 것들을 했을 건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움직이고 법무부 장관 움직이고 검찰총장한테 이런 류의 압박을 내릴 수 있는 그 실행력은 건희 말고는 못한다는 거지. 건희가 뭔데? 건희는 뭐길래? 지금 이게 단순하게 검찰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언론까지도 지금 완전히 손안해주고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아니, 겁니다. 건희가 뭔데 이렇게 쩔쩔매는 거냐고,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이 뭐 일반인한테 왜 이렇게 쩔쩔매. 그러니까 도대체. 건희가 뭔가 아름다운 동영상이 있든가, 박성재가 이혼 당하면 다 쫓겨날 정도로 위험한 증거를 갖고 있는 모양이죠. 헐. 자, 통일교 행사에 복지부 장관이 그 영상으로 축사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건진이가 밑에 있는 그 장관들을 시켜서 그걸 했다라고 하니까 장관이 건진 말을 왜 들었지? 그 얘기를 우리가 의심을 가져봤는데 이건 역시도 김건희가 뒤에 있다. 김건희가 뒤에서 입김을 넣었다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렇지. 건진이 이 땡중이 그나마 임명직인 장관한테 돼갖고 아이고 나 저기 건희아랑 잘 아는데 거기가 축사 좀 해줘 봐봐. 이렇게 한다고 움직일 리는 없거든. 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처음에는 통일교 관련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내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진이가 김건희한테 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아우 축사 좋습니다. 아유 여사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또다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에서 건희가 이러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라고 전달이 와서 입장이 곤란하다라고 이 장관이 얘기를 했대요. 조 장관이. 여사님 말씀을 네. 대통령 부속실에 말을 해서 입장이 곤란해졌다. 그러니까 부속실에만 말하고 부속실에서 입을 딱 달았으면 장관이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 부속실에서 이거 우리 V0가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왜 안 해준다고 뻗대요? 라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 축사를 통해가지고 단순하게 업무적인 걸로 해갖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통역가 아는 사람이 부탁한 건데 좀 해줘요. 이게 아닐 것 같다는 거지. 아닌 게 뭐냐면 윤 본부장이 이 축사하고 난 뒤에 문자를 보냅니다. 건진법사한테. 복지부 장관 축사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에 참석한 3천여 명 모두가 보수 어르신 핵심 원로들이기에 3월 8일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죠. 선거죠. 3월 8일 선거에도 또 다른 큰 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까지 보냈거든요. 결국 맞교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축사를 본 3,000명이 당 선거에 개입된 당 거야. 선거에 가서 니네 표 찍어줄 거다라고 암암리에 서로 입장을 교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거 해주려고 백도 받고 신발도 받고 먹거리도 받았을 자, 근데 거고요. 그러면 그 본부장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전성배가 난리를 쳐야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래야지. 근데 답장을 뭐라 보냈냐? 대한민국의 큰 복입니다. 본부장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 1,000만 원 근데 서로 다 알고 하는 거야. 3천 받았잖아. 응? 그 전성배 입장에서는 앞으로 통일부가 이런 부탁을 자주 해오면 좋겠다. 배달비료만 받아도 짭짤하네? 뭐 요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